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중심 유창호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연일 급반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당장 뉴욕 증시 지난밤 큰 폭의 상승에 비하면 약간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이전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먼저 잘 풀어갔다는 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에는 수급상으로 단 하루를 제외하면 외국인이 사들인 적이 없었죠.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의 진원지, 미국 상황 오늘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화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양영빈 기자와 함께 나눠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관세 영향, 다음 달부터가 진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저희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세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연준 인사들이 6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자님,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연준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거나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죠. 아니면 실업이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6월 이후에 5월에서 6월 이후에 이 실업 문제가 좀 심각해질 거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 데이터는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아직 더 업데이트는 안 돼 있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무역의 압도적인 거는 다 이 화물선, 배로, 컨테이너로 이렇게 그 운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컨테이너를 이제 그 주문한 거죠. 그 여기 내가 몇 개를 시켰다, 이렇게 이제 그게 보면은 3월 말 한 주, 3월 24일에서 30일까지 요거 대비해서 4월 첫째 주, 요게 보면은 전 세계에 이게 64%가 감소했다고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일주일 단위지만은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거죠. 64%가 한 주 만에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무역을 이제 뭐 거의 스탑한 상태인 거죠. 반 토막도 더 3분의 1 토막 정도. 네, 3분의 1까지 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심각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전 세계는 49%고 미국이 64%입니다.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요. 굉장히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그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 변동으로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한 거죠. 비교를 한다면 코로나 때 한 59% 정도였어요. 아, 그 정도입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그 화물 수입의 감소가 구체적으로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 화물선 타고 배를 타고 컨테이너가 가면은 며칠 걸리나 이거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온 거는 뉴욕까지 가는 걸 한번 본 겁니다. 물론 서부에 있는 그 LA로 가면은 한 30일 정도 걸려요. 뭐 또 이거 비싼 운임료를 내면 급행으로 더 빨리 가는 것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뉴욕을 가려면은 저기 파나마 운하 거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요게 그러면 본격적인 관세, 이게 이제 됐던 게 4월 뭐 첫째 주 대략 한 4월 10일경이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4월 10일경 이전에 화물이 출발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면 5월 10일까지 대략 한 달 정도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월 10일부터는 이게 이제
거의 그때 중단이 출발한 됐으니까 것부터는? 그때 출발하는 것들이 확 줄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한 5월 10일 가면은 이제 서서히 LA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것들의 자료가 네. 확 줄어드는 걸로 네, 나오거든요. LA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기 뭐 마이애미에도 항구가 있고 예. 뉴욕에도 큰 항구가 있어가지고 글로 들어가는 것들이 LA하고 뭐 한 1, 2주 있다가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이게 가장 먼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항구에서 그 굉장히 큰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게 하역 작업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뭐 우리가 미국 범죄 영화 보면은 마피아가 다 이 하역 노동자 출신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출발한 판단하고 거잖아요.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예. 왜냐면 들어오는 배가 없으니까 갑자기 반토막 더 나니까. 더 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인원을 뭐 비정규직이라면은 이제 해고하겠죠. 예. 그리고 잠깐 기다려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냐? LA로 가면은 또는 뭐 뉴욕으로 가면은 모든 물건을 거기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미국 전역으로 트럭을 통해서 또 이게 운반이 돼야 되잖아요. 고이동 시간도 있겠고. 네. 그러면 또 이 트럭 하는 사람들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없어지냐면은 물류를 하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수입하면은 어디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일단 보관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럼 그 사람들도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거는 뭐냐면은 네. 그동안은 뭐 1, 2, 3월까지는 이 관세에 대비해서 조금 많이 수입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그 재고가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코로나 때 봤잖아요. 미국 어떻게 됐는지. 뭐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미국 휴지, 화장지 없어지고 네네. 뭐 텅 비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쪽으로 다 쓸어가니까요. 네,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고용 감소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면 연준이 보는 이제 관점에서는 야 이 상태로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되면은 네. 5월, 6월에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니까 점점 심각해질 네, 것이고.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일단 진정시키자. 네네. 그거부터 하겠죠, 연준은. 그렇게 돼서 아마 최근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연준이 바라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바로도 체감이 되네요.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에 적용이 될 텐데 중국이나 이쪽부터 출발했던 물량들이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 한 4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5월 달부터 점점 물고 불려서 고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경제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이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할 때 이 살펴보는 기준이 앞서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물가 아니면 고용 바로 이런 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 물가에 좀 주목을 해볼 텐데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될 텐데 현재 상태가 좀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그 미시간 대학에서 네.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게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은 1년 후의 물가입니다. 네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6.3%로 그렇게 이제 설문조사가 예. 나왔어요. 오. 물론 여기에는 이게 이제 보면은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네네. 그다음에 공화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또 중간에 있는 그 무당파 네. 층이 다 이렇게 분류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요. 무당파층은 항상 야당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높게 나온 게 보면은 이제 그 민주당 지지파들의 그 지지층들의 미시간 대학의 네. 설문조사한 게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설문조사한 거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드 데이터는 이제 뭐 지금 금리 얼마야. 네. 실제 지금 물가 나타나는 얼마야. 뭐 가격 얼마야 이런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심리가 끼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은 연준이 어떤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특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처음에는 고용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물가를 얘기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한번 고착화되면은 굉장히 이게 오래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회사에 가서 자기가 이제 협상 파워가 있다면은 예. 임금 올려주세요. 그렇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가격 올려야지. 예.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행동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이 이제 올해 내년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이 관세가 이게 풀리지 않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금리 정책이 굉장히 이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요. 네.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겠는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아주 이거 골치 아픈 상황에 함정에 빠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연준이 굉장히 이제 주시하고 있고 다른 데서 발표하는 걸 보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안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물론 이거는 당장은 아니고 뭐 네. 5월, 6월의 일은 아니고 아직 이건 1년짜리니까 좀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그런 그 전망이니까 뭐 아주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연준의 입장 결정에는 상당히 또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관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 관세 수입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관세 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해가 밑에 있는 파란색이고요. 네. 주황색이 올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확실히 점점 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관세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되니까 특히 4월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게 숫자를 보면 30과 43이면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네, 저게 이제 그 빌리언이니까 예. 300억 달러, 430억 달러니까 거의 50% 오른 거예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예. 근데 이게, 작년에 전체 거둔 거는 8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런 추세로 가면은 뭐 한 1,500달러 이 정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득세는 네. 뭐 기업 소득세, 개인 소득세 다 합쳐서 전부 3조 달러라는 거, 거기에 1,500달러 또는 그 정도 가도 아주 미미한 거니까 뭐 이제 소득세를 줄이고 그거를 줄여든 것을 관세로 보충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관세 전쟁을 앞으로도 주구장창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비현실적이고 뭐 그런 거고요. 네. 예. 현재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적된 관세 수입 딱 확인해 보니까 사실 방금 전에 그 그림만 슬쩍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숫자에 주목해 보면 지금 거의 기존에 비해서 거의 50% 늘어나 있는 큰 차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요.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이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는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한 국가에서 만들어낸 전체적인 경제적인 가치의 총합으로 보면 되겠고요. 경상수지는 외국과 주고받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의 비율 무려 10%나 된 적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을 두고 이 중국이 수출 주도의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때 수출에 사활을 걸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뭐 이게 2007년에 예. 거의 9.9%니까 10%까지 갔잖아요. 네. 중국처럼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그 정도 간다는 건 사실 뭐 어마어마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때는 사실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예. 이제 연설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에 중국은 수출 주도의 그런 성장 모델을 갖고 왔는데 이제는 수출을 줄이고
중국 국내 소비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평가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요, 저기에서 이제 GDP 대비 경상수지 저게 이제 중국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렇죠. 저 2006년 지나면서 확 네. 올라오고 있는 저때 모습. 1900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나서 예. 쭉 하다가 거의 2008년에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때까지 쭉 올라왔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이 수출 주도였고 수출에 사활을 걸었다. 자기 거 안 먹고 네. 그거를 수출로 밀어내고 있다. 뭐 그게 이제 충분히 그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프만 슬쩍 봐도 미국과 한국의 그래프 변화가 저 당시에 크게 없는데 중국만 네. 불쑥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 2011년부터는 얼마였냐면요. 2%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요. 갑자기 훅 줄어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저게 또 2018년에는 거의 0%였어요. 어허. 무역 수지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이 무역 수지, 경상 수지죠. 그러니까 예. 서비스까지 합한 그렇죠. 거니까 경상 수지 하면은 중국은 플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나라. 네. 근데 그게 금액으로 봐서 그렇지. 아. 중국의 이 덩치, GDP로 대비해서 보면은 뭐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게 오히려 네. 2010년 이후로 한국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게 예. 높은 나라죠. 일본과 더불어서. 예, 예. 뭐 대표적인 나라를 친다면은 대만. 대만 같은 경우는 10% 넘습니다. 아, 넘습니까? 네. 그런 이제 나라마다 그런 경제적 특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전히 중국은 수출 주도 국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시각이 2008년 요때 올림픽에 딱 멈춰 있는 거고. 예. 사실 데이터들을 보면은 중국이 뭐 이렇게 수출에 사활을 건 건 아니고 이미 2011년이니까 벌써 10년도 넘게 내수를 위해서 중국이 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도 해주셨다시피 스코페센트 재무부 장관도 요즘에 그 중국이 수출 주도 뭐 성장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나 싶은 약간 갸우뚱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GDP 대비해서 10% 비율까지 올라간 적이 있지만 그 뒤로는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그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을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심지어 중국이 직접 회로에 대한 125% 관세 철회했다는 소문까지도 떠돌게 됐습니다. 이런 소문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세관에서 그날의 중요한 뉴스들 또 네. 중요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걸 찾아봤는데 공식적인 발표들이죠? 네, 공식적이죠. 안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그래요? 뉴스를 다 뒤져봐도 예. 없어요. 아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고. 정말 소문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그거의 그 출처들을 다 찾아봤는데 네. 다 이제 앞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부 정보통에 의하면, 내부 인사에 의하면. 정확히 특정되진 않고.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같은 굉장히 관세라든지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많을 때, 예. 이런 가짜 뉴스들이 이게 뭐 좋게 작용했다면 좋은데 네. 그런 게 많을 수가 있으니까 좀 이제 투자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요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관세 관련돼서는 뭐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게다가 그 뉴스가 나오는 횟수, 이 빈도 자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많이 좀 심리적으로 지치다 보니 가짜 뉴스나 소문들을 진짜가 아닌지 판별할 만한 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중국이 뭐 직접 회로에 대한 125% 관세 철회를 했다는 소식, 이게 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도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단기자금 시장의 현황이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같이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4월부터는 연준이 그 미국 국채에 대한 그 QT 그거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확 줄였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뭐 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정하는 거는 연방기금 시장에서의 그 금리죠. 우리 지금 차트에서 노란색인데요. 예. 완전히 일직선이죠. 예, 저게 원래 사실 조금씩 변해야 되는데. 약간 밑에 있는 점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중간에 있는 노란색 점선이요. 예. 네. 거의 일직선입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이 중시하는 그 연방기금 시장 금리는 뭐 거의 뭐 일정하고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소포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준이 개입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민간인들끼리 민간 기구들끼리 은행이나 뭐 MMF나 뭐 헤지펀드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이런 시장인데요. 요거는 원래 요 노란색보다는 아래에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노란색은 은행끼리 우리나라 콜 시장 있잖아요. 은행끼리 서로의 신용을 믿고 네.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뭐 어디라 그럴까요? 뭐 신한은행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돈 좀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줘 하루짜리 빌려줘 하고 할 그때 때 돈이죠. 네, 그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서로 그럼 야 너 못 믿겠으니까 담보 좀 맡겨놓고 해가 아니라 네. 그냥 신용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은행이 쟤는 괜찮으니까 그래 하루짜리 빌려주고 이자 조금 먹을게 이렇게 하는 시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소포 시장은 뭐냐면은 뭐 헤지펀드 뭐 좀 약간 위험해 보이잖아요. 네. 뭐 MMF가 헤지펀드한테 돈 빌려줄 때 헤지펀드가 1억 달러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내가 쏠게가 아니라 네. 그러면 담보를 내놔. 그렇죠. 그러면 믿을 그게 게 필요해. 네. 그러면 그 담보가 보통 미국 국채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받기 때문에 사실 연방기금 시장 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콜 시장보다는 훨씬 안전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저쪽이 돈을 안 갚아도 네. 담보가 있으니까. 든든한 게 네, 그게 딱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전하니까 금리가 더 낮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저 파란색이 소포 금리인데요. 그 노란색보다 밑에 있는 적도 있고 위에 있는 적도 있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최근 훨씬 전에는 대체적으로 밑에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약간 이제 올라온 적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그 IORB라 그러죠. 은행의 그 지급준비금의 그 지급하는 이자보다 더 높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어제는 보면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네. 거의 최저치에 지금 와 있어서 미국 국내의 단기 자금 시장은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FEMA라고 읽으면 될까요? 미국 국채 담보 달러 조달 요 차트 내용도 살펴주시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미국 국내 시장의 단기 자금이라면 네. 해외에서 달러에 대한 단기 자금 시장이 또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거 이제 보통 우리가 유로 달러라고 이제 말하는데, 예. 그 유로 달러에 이제 그 만약에 달러가 부족해진다. 그러면은 유로 달러를 거래한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해외의 기업들 네. 또는 해외의 펀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거래를 하거든요. 예. 근데 달러가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은행에 가서 달러 좀 줘 한다고 그 은행이 달러가 없으면은 네. 이게 달러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도 돈이 없으면은 자국의 그 중앙은행에 전화를 겁니다. 예. 전화를 걸어서 저 우리 달러가 좀 부족한데요. 달러 좀 그 연준에서 좀 어떻게 융통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예. BOC 그 캐나다 뭐 일본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은 돈이 달러가 없으면은 그 이제 예를 들어 영란은행 총재가 예. 파월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 달러 수합을 하자 파운드화랑 달러랑 수합을 하자 네네. 이렇게 해서 조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럼 5개 나라 빼고는 돈이 없으면은 수합 라인이 없어요. 바로바로 조달이 안 되는 거죠. 예, 바로 조달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준에서 만든 게 뭐냐면 야 그러면 그 5개 나라는 예.
그냥 그 나라 하고 그랬- 그거 돈으로 다 서로 이렇게 네. 돈을 갖고 프랑을 갖고 또는 엔화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달러를 교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너네들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내가 빌려줄게. 아, 그거 맡기면 우리가 빌려주겠다. 네, 그럼 제도를 실시하겠다. 예, 그게 이제 피마라는 제도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서로한테 좋은 게 뭐냐면은 정말 달러가 필요한데 갖고 있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미국 국채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채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그 국채 가격이 또 떨어지고 미국 국채 또 수익률 올라가면은 또 시장 난리 난다 뭐 그러잖아요. 혼란스러워요, 또. 그러니까 연준이 야 그러지 말고 그거 잠시 레포처럼 하자. 네. 그러면은 달러 그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안 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다 돼요. 네. 심지어 여기 연준 페이지에 가면은 중국은 안 돼 그런 소리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 명식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중국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이거는 그리고 연준의 네. 그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중국이 국채 맡기고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뭐 트럼프가 그거 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뭐 강제성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파월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그게 보면은 지금 파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건 어떤 거냐면은 파란색은 일주일간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일주일간의 평균은 이제 5일이겠죠. 네. 만약에 1억 달러를 했다 그러면은 5로 나누면은 2천만 불 이렇게 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 주황색은 뭐냐면은 수요일 기준 잔고예요. 근데 수요일 기준 잔고가 지금 얼마가 됐냐면 10억 달러가 됐습니다. 확 솟구쳤습니다. 네, 물론 이게 과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거긴 한데 예. 많이 썼을 때에 비하면 근데 최근 상태에서 보면 최근 1년간에서 보면은 지금 가장 높았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해외 부문에서 달러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예. 달러가 돈이 해외에서 잘 안 들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무역이 잘 안 되고 하면은 네. 돈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마 여기 지금 이 해외의 단기 자금 시장에도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빈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미국 상황 상세히 좀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